네, 컷오프 이후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죠. 오늘도 관련 인터뷰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제 그 바닥 당시 이제 쭉 파악하실 텐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바닥 당심은 내년 총선에 과연 어떤 당대표가 유리할 것인가 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 자체는 상당히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 간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일단 흥행에는 성공하고 있어요. 네. 네, 그건 좋은 겁니다. 관심은 집중시키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제 용어가 거칠어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한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 김기현 후보께서는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DNA가 있다. 막 이렇게까지 나오시고.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네거티브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 진흙탕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원래 네거티브를 김기현 후보께서 먼저 많이 하셨어요. 철새다. 뭐 당에 기웃거린다. 예.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제 김기현 후보한테 또 윤심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후보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하는데 자제하는 게 맞죠. 자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솔직히 김기현 후보 이전에 천하람 후보가 좀 의식되지 않으세요? 천하람 후보 의식되죠. 왜냐하면 그 기반이 좀 겹친 측면이 좀 있잖아요, 사실. 겹치죠. 예, 뭐 솔직하게 저희가 인정을 하고 하지만은 결국 근데 천하람 후보는 역시 이준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저께 방송 토론 때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준석하고 다릅니다. 이준석을 뛰어넘습니다. 예, 계속 뭐 그런 얘기만 하더군요. 뭐 곽튜브라는 사람 얘기까지 하면서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사실 이준석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뭐 당대표 할 때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메시지 능력이라든지 그 상황 분석 이런 거 굉장히 잘하죠. 근데 천하람 후보도 훌륭한 청년 정치인인데 이준석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조금 의구심이 돼요. 근데 천하람 후보는 본인이 이번 주 내에 안철수 후보를 역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네. 네. 저는 그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갈수록 안철수 대 김기현으로 수렴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당선 가능성과 그다음에 정말 당대표로서는 경험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천하람 후보가 훌륭한 청년 정치인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 양 후보를 넘어서기는 역부족이다. 근데 이게 1차 투표 끝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선 투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4명이고요. 1차 투표에서 끝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간다면 만약에 그 결선 투표에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올랐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그 표가 전부 다 안철수 후보에게 온전히 전부 다 흡수될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거 자신할 수 없죠. 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선거운동 기간 특히 이제 젊은 층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그 호소력이 있느냐 메시지를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위에 선수들 후보들끼리 누가 누구를 민다 해가지고 그 지지자들이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기현, 나경원 전 의원하고의 그 연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나경원 그 지지자들이 저희한테 많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의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소신 투표를 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하람 지지자들이 저희를 지지할 수 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런데 캠프에서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당심을 가를 최대 변수를 뭘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확장성입니다. 그래요? 지금 전대의 최종 목표는 지금 여소야대를 여대 야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총선입니다. 네. 이 총선은 당원들끼리의 우리 집안 잔치가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이 유권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당대표를 생각했을 때 또 우리 후보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국민의힘 후보를 뽑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확장성입니다, 결국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총선 승리 후에 당 대표직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 언급을 했잖아요. 네. 어제 저희가 이제 그 김기현 후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문제를 여쭤봤더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미 자기가 뭔가 목적한 바는 다 이루고 난 다음일 텐데 여기서 목적한 바라는 게 결국 공천이겠죠. 아니죠. 총선 승리죠. 그거는 김기현 후보는 아마 당대표가 되시면은 공천보다는 본인이 사천을 할 생각이신가 보죠. 그러니까 공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모든 걸 맡기겠다.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손 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김기현 후보께서 왜 공천 걱정을 하십니까? 당대표 되면 사천하실 건가요? 그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 이길 만한 경쟁력이 있는 분들을 후보로 만들기 위한 공천 시스템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른 훌륭한 분들이 또 당대표 해도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공천 걱정을 하시는데 공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역으로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이른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뿍 담긴 그런 공천이 이루어질 거고 역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공천 학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예. 김기현 후보의 말로 대통령과의 그 일체를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늘 사실은 윤심파리를 가장 먼저 하신 거죠. 근데 욕은 저희가 먹었지만 그래서 공정하지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제 소위 윤핵관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이거 참 아무튼 뭐 이철규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그 명예 당대표서를 또 들고 나오셨어요. 저는 그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전당대회 와중에 또 그런 그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면은 더 의심을 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명예자가 붙긴 했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민심하고는 동떨어진 일이다. 총선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명예 당대표가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당무에 개입이 되죠. 아무리 명예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좀 염려가 돼요. 우리는 모든 거를 역량을 총선에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20여 년간 당정 분리를 강조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지켜지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되죠. 근데 사실 당정 일체론도 그렇고 명예 당대표론도 그렇고 단어는 있는데 그 단어에 그 부합되는 그림이 뭐냐는 사실은 그 누구도 그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냥 명예직은 맡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 대통령께서는 당무에 관여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여러 차례 하셨는데 만약에 자연스럽게 당무에 관여하게 되면 결국은 공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 정당이 응당 정당으로서 해야 될 그런 책임 이런 것이 대통령실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죠.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당대표는 대통령의 지명직 당대표 쪽으로 가지 않겠나 염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정일체를 말씀하시는데 당정일체 당과 대통령실과의 조화와 균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과 그게 맞느냐예요. 네. 민심과 같이 가느냐. 민심과 합의가 될 때 합일이 될 때 그때 이제 총선에서도 이기고 또 국정도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민심입니다. 그런데 예. 저는 좀 염려하는 게 장제원 의원도 지난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면은 말이 돼요.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윤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절대 왕정 시대에 짐이 국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절대 왕정 같은 그 사고 방식이란 말이죠. 우리의 모든 거의 중심, 핵심, 키워드는 민심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물론 집권 여당 당대표는 대통령과의 그 보조를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건 당원에도 돼 있어요. 예, 그건 기본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국정 운영의 목표는 국민 행복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역시 중심과 기본과 근본은 민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안철수 후보는 계속 이제 본인의 강점으로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 지금 의원님도 이 자리에서 바로 좀 확장성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안철수 브랜드로 확장성 있는 안철수 브랜드로 총선을 치러야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거죠. 이게 키워드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게 충돌하냐면 근데 또 내년 총선은 윤석열 브랜드로 치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윤석열 브랜드로 치러야 된다는 목소리를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대통령은 늘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늘 중요합니다. 네. 내년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저도 선거 정말 많이 치러봤는데 결국 총선 때는 어느 정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당이 개혁 정당인가 변화를 추구하는가 좋은 이미지가 있는가 당대표와 또 공천받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인가 그거 가지고 치릅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역대 민주당의 당대표들은 다 대선 주자였어요. 대선급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낙연, 그렇죠? 문재인,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정동균, 정세균, 정동영, 정세균 전부 다 대선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현 후보는 자꾸 안철수 후보 대권 그만두면 깔끔한데 왜 계속 그거 꿈 못 버리냐 그러는데 아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왜 지방 그냥 그 의원급으로 낮춰져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패배주의고요. 미래 권력, 현재 권력 말씀하시는데 이 미래 권력이 많아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우리 당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었어요. 결국 윤석열 후보가 우리를 살려준 거죠. 윤석열 후보마저 없었으면 우리 정권 교체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유능하고 역량 있는 미래 권력이 많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왜 꿈을 접으라 그러죠? 그 김기현 후보의 아주 잘못된 패배주의고요. 그러니까 정권 창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대권 주자가 하는 게 맞아요. 집권 여당인데. 알겠습니다. 시스템 공천 이야기했으니까 하면 이 점을 여쭤볼게요. 한동훈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그 정부에 있던 사람이나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이 그만두고 나 이제 총선 출마할래. 자, 이런 사람들이랑 공천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시스템 속에서 경선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시스템이죠. 그게 시스템이죠. 예, 하지만은 그것이 뭐 완전히 그 본인이 할 그 직무를 뭐 태만히 하면서 선거 운동을 평소에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이죠. 예,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역량 있는 분들이 적절한 때 나와가지고 준비한다 하면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져야 된다. 그게 원칙이죠. 그래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여기서 대통령실에 먼저 그 어떤 메시지 이런 게 있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 이런 안 되죠. 안 된다. 네. 모든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천입니다. 그게 우리 보수당의 망조였죠. 여태까지. 친박 친이 때도 그랬고요. 명단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 넣어라. 그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사천이죠. 네. 이거 절대 안 받아들인다. 알겠습니다. 네. 저번에 안철수 후보가 바로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날 하루 선거운동을 쉬었거든요. 네. 그때 왜 쉬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쉴만하니까 쉬었죠. 그때 저희가 무슨 뭐 그 유난연대 들고 나왔다가 네, 뭐 대통령실에 정무수석까지 나와가지고 경고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경고가 말이죠. 안철수 후보야 대통령하고의 그 협력 관계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난연대를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뭐 정무수석이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날 우리가 이제 하루 좀 숨고르기 하면서 저는 굉장히 사실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의 급을 따지느냐 우리가 동급이 아니냐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정무수석이. 당연히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급으로 따지면 당연히 더 중요한 분이죠. 하지만 정당 민주주의에서 대통령과 후보와 일반 당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을 따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은 당원이죠.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존중하는 거고 협력하는 거고 뒷받침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급을 따지는 거에서 저는 사실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차분하시더라고요. 많이 겪어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대통령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는 존중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숨 고르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혹시 바이든 날리면에 대한 입장 정리는 돼 있습니까? 잘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 그게 우리의 입장이죠. 그럼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전대에서 물어볼 질문이냐. 천하람 후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꼭 이게 오가네요. 아, 이미 모범 답안은 그걸로 설정이 돼 있다? 네, 일단. 그럼 또 천하람 후보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 예. 그건 천하람 후보한테 여쭤보도록 하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